그래서 활성화 함수는 각 층에서 각각의 레이어에서 출력을 내보내주는 그런 함수를 활성화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닉층에서 활성화 함수가 선형 함수가 되면 그 여러 개의 층을 연결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은닉층에서는 비선형 함수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그모이드 함수를 과거에는 제일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이런 모양으로 생긴, 이런 S자 모양으로 생긴 시그모이드 함수를 가장 많이 사용을 했었었는데, 음,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0과 1 사이 출력값밖에는 내보낼 수가 없고요. 내보낼 수가 없고, 그리고 그 기울기가 이렇게 X값이 양수 쪽으로 커지거나 음수 쪽으로 커지게 되면 기울기가 급하게 이렇게 1이나 0으로 수렴을 하죠. 그래서 여기가 기울기가 거의 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우리 그 확률적 경사하강법 생각을 해보면 그 확률적 경사하강법이 그 파라미터들을 찾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기울기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그 값들을 찾잖아요. 그죠? 어. 근데 기울기가 이렇게 활성화 함수에서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지게 되면 그 어디 이 최소값의 위치에 해당하는 그런 게 돼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x값이 크거나 x값이 작아지게 되면 그 굉장히 빨리 그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훈련하는 속도를 좀 느리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주로 사용하다가 어, 시그모이드 함수나 하이퍼볼릭 탄젠트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다가 여기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지는 그런 단점이 생긴다라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 렐루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요. 어, 0이거나 x 그대로 리턴하거나 둘 중에 하나, 0이거나 x 그대로 리턴을 하거나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사용하는 게 렐루. 그래서 렐루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렐로의 단점은 음수로 출력이 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어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약간의 릭, 약간의 누수를 주는 거예요. 음수 쪽에. 이렇게 음수 쪽에 약간의 누수를 주는 게 그게 리키 렐루라고 하는 함수예요. 리키 렐루. 그래서 기울기가 바뀌죠. 음수 쪽에서는 작은 기울기, 그 다음에 양수 쪽에서는 기울기가 1인 그런 선형함수 두 개를 붙여서 만든 그러니까 꺾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선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함수도 렐루와 함께 리키렐루도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많이 사용하는 함수가 엘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엘루. 엘루는 뭐의 약자냐면 익스포넨셜이에요. 익스포넨셜 리니어 유닛입니다. 맞죠?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함수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지수 함수를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것도 리니어 유닛이 있죠. 리니어 유닛. 엘로 함수는 어떤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거냐면, 리킬 엘로에서 요 부분이 수학적으로는 미분이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직선이나 곡선이 부드럽게 연결이 있으면 전부 다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딱 끊어지게 되면 이런 부분은 미분이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수학적으로는 미분이 불가능한 부분. 그러니까 기울기를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 리키 렐루나 전부 다 x가 0일 때 기울기를 계산할 수 없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는 기울기가 이렇게 정의가 되죠. 여기는 기울기가 이렇게 정의가 되죠. x 이퀄 0에서는 기울기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단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리키렐루를 부드럽게 만들어준 게 그게 익스포넨셜 리니어 유닛이라고 해서 엘루라고 하는 활성화 함수가 있어요. 엘루 함수를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드리면 텍스트 value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변수 x. 그리고 여기도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가 있어요. 여기도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가 있고 여기도 두 가지로 나눠요. 0보다 크거나 같으냐, 0보다 작으냐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begin, cases, 그 다음에 end cases. begin, end, end.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는 렐루나 리키렐루처럼 x를 그대로 리턴을 해요. 그래서 텍스트 뭐 x가 크거나 같을 때 크거나 같다는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렐루나 리키렐루처럼 x를 그대로 리턴을 합니다. 그대로 리턴을 하고요. x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알파 값을 곱해줘요. 알파 값을 곱해주고 알파 값을 뭐에다 곱하냐 하면 익스포넨셜 함수에다가 곱해요. 익스포넨셜 x, 익스포넨셜 x 빼기 1에다가 곱합니다. 이게 이게 엘루의 정의예요. 그래서 얘는 언제냐 하면 여기도 end 그리고 텍스트 뭐 x가 작을 때 less than 여기서도 알파 값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파 값은 큰 숫자 사용하지 않고요. 0과 1 사이에 있는 값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엘루의 정의예요. 엘루의 정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입력값 그대로 리턴을 한다는 뜻이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익스포넨셜 x 빼기 1에다가 작은 숫자 알파를 곱한 값을 리턴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자, 이것도 어떻게 생긴 건지 보여드릴게요.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def, elu, x, 알파. 알파 기본값은 여기서도 0.1이라고 할게요. 아니다. 0.1이면 너무 일단은 1이라고 할게요. 1.0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까 이 엘로에서 알파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라고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1보다 큰 값을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엘로에서는 그렇고요. 얘는 어떻게 리턴을 하냐면 numPy의 함수 중에서 wher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건 조건식이에요.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를 리턴한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리턴하는 값이 뭐냐 하면 알파 곱하기 numpy.exponential x 빼기 1. 네, 요 수식 그대로 쓴 거예요. where는 그 조건식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첫 번째 값을 리턴하겠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두 번째 값을 리턴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식을 그대로 쓴 거죠. 어,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x가 리턴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값을 리턴한다. 이런 값을 리턴한다. 이 수식을 그대로 쓴 거예요. 이 where라고 하는 함수가 그런 일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려볼까요? 그려볼게요. 플롯, 액티베이션 펑션, 그리고 함수 이름은 elu 하고서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리키렐로하고요. 리키렐로하고 엘로의 그래프 차이점을 보시면요. 리키렐로는 리키렐로는 여기가 직선이에요. 직선. 기울기가 작은 직선,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인 직선. 이렇게 두 개의 직선으로 만들어진 게 리키렐로라고 하는 활성화 함수예요. 활성화 함수인데, 엘로라고 하는 활성화 함수는요, 여기가 익스포넨셜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함수, 지수함수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수함수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직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 요 x가 0인 부분이 이쪽 부분하고 이쪽이 부드럽게 연결이 돼요. 여기가 부드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x 이퀄 0이 미분 가능한 점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알파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알파 값을 줄여주게 되면은요 여기가 아주 작은 값 요렇게 되게 되고요. 한번 줄여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1.0이 아니라 0.1로 만들게 되면 L를 0.1로 만들어서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시게 되면은요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작죠. 여기가 이렇게 여기를 여기를 0.5로 만들어 볼까요? 여기를 0.5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만들고 여기 다시 그려보시게 되면요. 여기가 조금 더 커졌죠. 조금 더 커졌죠. 그러니까 이 알파가 의미하는 게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에요. 0.5까지만 그리고 여기는 부드럽게. 그리고 음, 여기를 뭐 1.0으로 하게 되면 여기 최소값이 마이너스 1까지 가질 수 있게. 만약에 여기를 2.0으로 하게 되면 여기가 요렇게 바뀌게. 여기가 마치 이상하게 꺾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약간 약간 좀 이상하게 나와요. 제가 뭔가 좀 잘못 그렸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꺾이면 안 되는. 미분 요렇게 하면 이거 약간 미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튼 이렇게 요렇게 가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함수가 엘로 함수입니다. 엘로 함수. 그래서 보통 뭐 1.0 정도의 요런 그 값을 요렇게 써서 이렇게 아래쪽은 0보다 작은 쪽은 지수함수처럼 그리고 그 약간의 누수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고요. 출력값을. 그리고 0보다 큰 쪽은 그 상수 그대로, 입력값 그대로 출력을 내보내는 형수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활성화 함수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많이 사용을 하고요. 어, 은닉층에서 은닉층에서 그 활성화 함수를 선택을 하실 때, 어, 일반적으로 가장 성능이 좋은 거는 L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아요. L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렐루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렐루를 해보시는 게 좋고, 하이퍼볼릭 탄젠트 해보시거나 시그모이드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 항상 엘루가 더 좋은 성능을 주는 거는 아니에요. 리키 렐루가 더 좋은 성능을 줄 수도 있고요. 렐루가 더 좋은 성능을 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그 문제에 따라서 데이터셋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활성화 함수가 더 좋을지는 이거는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미분 가능하면서 어, 선형함수와 비선형함수가 섞여 있는 그런 엘루 함수를 은닉층에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시그모이드는 출력 함수 쪽에서만 보통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은닉층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진 않는데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시그모이드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엘루, 리키렐루, 렐루 이런 식으로 그 활성화 함수들을 사용해 보면 좋겠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활성화 함수, 자주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들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서도 몇 가지는 소개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뭐 렐루나 엘루 같은 것들은 소개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은닉층을 갖는 은닉층을 갖는 그 신경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음, 저는 렐루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렐루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하는 은닉층을 음, 갖는 그런 그 모델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면 입력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은닉층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층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입력. 그 다음에 은닉층은 하나만 둘 거예요. 은닉층은 하나만 둘 거고 여기는 출력. 입력층의 모양은 결정이 되어져 있죠. 28 곱하기 28 이런 모양의 그 이미지 샘플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입력층은 모양이 결정이 돼요. 모양이 결정이 되고 은닉층은 이 안에 유닛을 몇 개를 만들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은닉층의 모양이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은닉층이 내뱉는 그 출력값들 이 출력값을 뭘로 사용하겠다? 렐루를 한번 사용해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렐루를 사용해 보겠다. 그래서 렐루를 사용하는 은닉층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전부 다 연결되도록. 출력층의 모양은 우리가 문제가 10개의 클래스를 분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출력층의 모양은 딱 결정이 되죠. 어, 출력층에서 유닛은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여기서는 요 출력의 유닛의 개수는 몇 개? 10개. 그리고 출력층에서 내뱉는 출력은 여기서도 활성화 함수는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확률을 내뱉어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맥스. 소프트맥스가 출력 함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가 딱 주어지면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입력 레이어와 출력 레이어는 결정이 되고요. 우리가 조절해 볼 수 있는 거는 은닉층을 어떤 모양으로 만드느냐가 그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은닉층도 뭐 하나를 넣을 수도 있고 두 개를 넣을 수도 있고 뭐 10개, 20개를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하나만 더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아시겠죠? 자, 이런 모양으로 저희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만들어 볼 거고요. 자, 이번에는 만들 때 시퀀셜을 먼저 만들고요. 시퀀셜에다가 하나씩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keras.sequential로 먼저 만들게요. 이게 완전 연결 신경망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첫 번째 입력층을 먼저 넣을 겁니다. 그럼 모델에다가 add를 하셔야 돼요. keras.input layer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쉐입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만들게요. 2차원 배열을 그대로 넣을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케라스는, 케라스는요, 그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이렇게 쭉, 우리가
먼저 펼쳐가지고 넣지 않으셔도 훈련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가로 길이 28, 세로 길이 28인 이미지가 48,000개가 있었는데 28 곱하기 28을 784개 1차원 배열로 펼친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입력층에다 입력 레이어에다 넣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직접 리쉐입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리쉐입을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아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입력의 모양은 샘플 하나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8,000개의 샘플들 중에서 한 개의 샘플은 가로 길이 28, 세로 길이 28인 이미지죠. 그죠? 요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여기다가 자 일단 얘 실행하시고 무엇을 추가를 하시면 되냐 하면 add 테라스의 레이어스 중에서 플래튼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있어요. 플래튼. 플랫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플랫. 플랫이라고 하는 게 평평하게 만든다라는 뜻이잖아요. 플래튼이라고 하는 단어가 평평하게 만들다. 그죠? 어, 이 플래튼 레이어가 하는 역할은 플래튼 계층, 플래튼 레이어. 플래튼 레이어가 하는 역할은 28 곱하기 28 모양의 이런 배열을 모양의 배열을 어떻게 만든다? 784였죠. 784. 이런 모양의 1차원 배열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레이어가 플래튼 레이어예요. 플래튼 레이어.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리쉐입을 직접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리쉐입을 직접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플래튼이라고 하는 것만 중간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리쉐입을 직접 할 필요 없이 2차원 배열을 그냥 넣었을 때 얘가 바로 1차원 배열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얘는 은닉층이 아니에요. 은닉층이 아니고 그냥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만들어주는 그냥 그런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무엇을 넣을 거냐면 이제 은닉층을 넣을 거예요. 요것도 주석을 위쪽에다가 쓸까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은닉층을 넣을 건데 이 은닉층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유닛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볼게요. 100개의 유닛을 갖는 100개의 유닛들을 갖는 그리고 활성화 함수는 렐루를 사용하는 렐루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은닉층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add라고 하시면 돼요. add. 테라스, 레이어스, dense층이죠. dense라고 하시면 됩니다. dense. 자, 여기에 유닛 100개라고 쓰시면 돼요. 100개. 그리고 액티베이션 여기를 렐루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인풋 레이어가 추가가 됐고요. 플래튼 레이어가 추가가 됐고요. 댄스 레이어가 추가가 됐습니다. 모양 이해되시죠? 모양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은닉층을 여러 개를 둘 수도 있지만 일단은 하나만 둘게요. 마지막으로는 출력층. 자, 출력층은 문제에 따라서 딱 결정이 된다 그랬죠. 우리는 10개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10개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10개의 확률 값을 출력으로 내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모델에 add를 할 때에는 테라스, 레이어스,
마찬가지로 댄스 레이어를 하시면 되는데 유닛의 개수는 몇 개? 출력값이 몇 개가 있어야 되니까 10개가 있어야 되니까 유닛의 개수는 10개.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함수는 확률을 리턴해야 되죠. 10개의 확률이니까 소프트맥스 함수. 요거는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딱 주어지면 우리가 어떤 딥러닝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인풋의 모양과 아웃풋의 모양은 결정이 돼요. 그죠? 인풋의 모양과 아웃풋의 모양은 결정이 되고 그 안에 은닉층을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은닉층들을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닉층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 그 심층 신경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딥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만 있는 거죠. 하나만 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모델이 다 완성이 됐어요. 시퀀셜 개체가 input, flatten, dense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서머리 한번 볼까요? 모델.서머리. 우리가 만든 모습 그대로 되어져 있죠. 서머리에서 인풋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풋은 보이지 않고요. 자,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28 모양의 2차원 배열이 플래튼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죠? 플래튼으로 들어가면 얘는 1차원 배열로 만들어주겠죠? 28 곱하기 28을 1차원 배열로 만들면 784개가 아웃풋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맞아요? 자, 여기에 모델 파라미터 몇 개? 모델 파라미터 없죠. 자, 왜 없을까요? 플래튼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단순히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펼쳐주기만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각각의 특성들에다가 곱해주는 개수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플래튼 레이어가 하는 역할은 이렇게 행의 개수가 28개, 컬럼의 개수가 28개인 2차원 배열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피처 784개를 갖는 1차원 배열로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가중치를 곱해줄 게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델 파라미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플래튼 레이어는 훈련 파라미터가 없는, 모델 파라미터가 없는 그런 레이어예요. 그냥 단순하게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넘겨준다. 그럼 이 1차원 배열이 들어가겠죠. 1차원 배열이 첫 번째 댄스층으로 들어가겠죠. 유닛을 우리가 몇 개로 했냐면 100개라고 했어요. 100개. 그죠? 그럼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올까요? 자, 784개의 특성들이 들어갔죠. 여기에 곱해주는 가중치가 있는데 곱해주는 가중치가 몇 개가 있어야 돼? 100개가 유닛이 100개니까. 이 첫 번째 특성이 100개의 유닛으로 들어갈 거고, 두 번째 특성도 100개의 유닛으로 들어갈 거고, 세 번째 특성도 100개의 유닛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가중치가 784 곱하기 100개. 그죠? 더하기 절편이 있잖아요. 절편은 유닛 개수만큼 절편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유닛 한 개마다 절편 하나씩, 바이어스가 하나씩 있으니까 더하기 1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78,500개가 되는 거예요. 요거 계산해주면 78,500개의 모델 파라미터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00개의 출력이 나왔죠. 100개의 출력이 어디로 들어가요? 다시 댄스층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입력값이 몇 개가 있는 거냐면 100개의 입력값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닛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10개의 유닛이 있으니까 100 곱하기 10 더하기 바이어스도 10개. 그래서 요거 합쳐주면 101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계산해야 되는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가 79,510개나 되는 거예요. 네, 모델 파라미터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를 이제 훈련시키기 전에 컴파일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모델.점 컴파일. 컴파일 하실 때 옵티마이저, SGD 쓸게요. 그래서 케라스, 옵티마이저스, 그리고 SGD.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손실 함수는 가중분류이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 그래서 케라스, 로시즈, 스팔스, 희소행렬, 스팔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지표, 매트릭스가 있죠. 매트릭스는 케라스, 매트릭스, 그리고 마찬가지로 희소행렬, 스팔스, 카테고리컬, 에큐리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모델 컴파일. 자, 이제 모델을 훈련시킬 준비가 됐죠. 모델을 훈련시킬 준비가 됐어요. 모델 훈련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점 fit. 자, 자, 이제는 자, 우리가 플래튼 레이어를 별도로 넣었어요. 플래튼 레이어를 별도로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2차원 배열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트레인 인풋 그냥 2차원 배열 형식으로 그냥 그대로 넣어버리시면 돼요. 아, 3차원 배열 형식으로 그냥 그대로 넣어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y는 트레인 타겟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를 줄게요. 배치 사이즈 여기서도 64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포크는 10번을 해볼게요. 10번. 속도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반복해야 되는 횟수가 굉장히 많겠죠. 지금 79,510개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모델 파라미터를 계산을 해야 돼요. 10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리고 한 번 반복할 때마다 48,000개의 샘플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48,000개의 샘플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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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하는 게 아니라 64개씩 한꺼번에 훈련을 시켜버리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할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에포크 하나 진행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네요. 1분 이내로 끝날 것 같습니다. 정확도가 보시면 꽤 많이 높아지고 있죠. 은닉층 하나를 더 뒀는데 아닌가요? 84%까지밖에 안 나왔나요? 별로 좋아지지 않았나? 위쪽에서 보면 입력층과 출력층만 갖는 신경망에서 점수가 이렇게 83% 정도 나왔었네요. 그죠? 83%인데 은닉층을 넣어도 그렇게 많이 개선되어진 것 같진 않네요. 뭐 이거는 에포크를 더 돌릴 수 있어요. 에포크를 더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일단 결과를 먼저 보고요. 결과를 먼저 보고 요 그 신경망에 대해서 그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이 끝났으니까 평가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훈련 셋을 볼게요. 모델, 점, evaluate, evaluate, x는 그 train, input, 2D로 변환할 필요 없어요. train, input 그대로 주시면 되고요. y는 train, target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얘가 훈련셋, 훈련셋 평가 점수들을 줍니다. 컨실은 0.43이고요. 정확도는 84.7%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검증셋을 볼까요? 모델.evaluate x는 validation input. 여기서도 2D로 변환한 거 필요 없습니다. y는 validation target. 이렇게 주시면 되고 얘는 검증셋을 평가를 한 겁니다. 네. 똑같이 84%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군요. 그러니까 과대적합 거의 없이 비슷한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학습된 훈련 파라미터는 모델 파라미터는 굉장히 많았는데 정확도가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많이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FQS를 더 늘려보면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어, 뭐 시간이 나시면 FQS를 뭐 100번이라든가 1000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더 늘려보시면 그러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음, 일단은 요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자, 요거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 모델 파라미터와 지금 우리가 만든 그 신경망의 모습 요거 그 그림으로 그리면서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금 만든 거는요. 우리가 중간에 플래튼 레이어를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입력은 얘를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우리가 훈련시킬 때 48,000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고, 그죠? 48,000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고, 가로 길이 28, 세로 길이 28인 이미지 48,000개. 3차원 배열이죠. 3차원 배열을 인풋으로 그냥 넘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훈련할 때 보면 트레인 인풋 그대로 넘겼잖아요. 그죠? 트레인 인풋 그대로 넘겼죠. 그 얘기는 뭐냐면 48,000개의 이미지 샘플을 가지고 있는 3차원 배열을 그냥 그대로 넘긴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일 앞쪽에 있었던 게 그래서 어 그래서 그 인풋이 제일 처음에 있었는데 입력층이 있었는데 이 입력층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져 있었냐면 여기가 모양이 28 곱하기 28이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지 한 장 생각해 보세요. 이미지 한 장 생각해 보면 이거죠. 그죠?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우리가 입력층 제일 처음에 만들 때 여기를 모양을 28 곱하기 28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이미지가 여기로 들어가고 그다음 이미지가 여기로 들어가고 그다음 이미지가 여기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인풋. 그 다음에 넣은 게 뭐였었냐면 플래튼 레이어를 넣었어요. 플래튼 레이어. 플래튼 레이어는 플래튼 레이어는요. 이런 모양이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서 몇 개가 출력으로 나가는 거냐면 요 출력 나가는 게 몇 개? 14개. 1차원 배열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이 이런 2차원 배열이 들어와서 이런 1차원 배열로 바뀌는 게 이게 플래튼이에요. 그래서 아웃풋이 몇 개? 784개. 이해되십니까? 자, 모델 서머리 보시면 여기에 아웃풋이 몇 개라고 돼 있냐면 784개라고 돼 있죠. 그죠? 이런 의미예요. 그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층 만들 때 모양을 784라고 직접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냥 2차원 배열을 들어가서 2차원 배열을 얘가 2차원 배열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연결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연결한 게 은리층인데 이 은리층의 유닛들이 이 유닛이 몇 개가 있다? 이거를 100개를 만들겠다고. 그게 이거예요. 이 댄스 레이어. 댄스 레이어. 100개가 있다는 얘기는 이 첫 번째 특성이 여기로 들어가고 두 번째 특성도 여기로 들어가고 세 번째 특성 여기로 들어가고 네 번째 특성 여기로 들어가고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픽셀 있죠. 두 번째 픽셀도 마찬가지로 다 했군요. 첫 번째 픽셀 여기로 들어가고 두 번째 픽셀 여기 들어가고 세 번째 픽셀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이게 다. 이해되시죠? 여기에는 곱해주는 가중치들이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는 곱해주는 가중치들이 있으니까 요게 몇 개냐면 784개 곱하기 여기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 거니까 100개.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바이어스, 여기도 바이어스, 여기도 바이어스니까 더하기 바이어스가 100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전 연결이 되는, 여기서 완전 연결이 되는 그런 신경망에서, 그런 연결, 네트워크에서 그 계산되어지는 가중치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중치가 78,500개. 여기서 출력이 100개가 있다라고 돼 있죠. 그죠? 댄스층에서 출력이 100개다는 얘기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댄스층에서 얘네들이 출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출력을 뭘로 하겠다? 이 출력을 제가 사용한 게 렐로 사용했었죠. 렐로 함수로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서명 방정식이 들어가잖아요. 여기다가 개수 곱하고 여기다가 개수 곱하고 들어가서 가중치 더하면 선형회기식 나오죠. 근데 그 선형회기식이 0보다 크냐 작으냐 값이 계산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ax 더하기 b 뭐 ax1, bx2, 뭐 cx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전체를 다 계산을 했는데 전체를 계산을 했는데 계산된 값이 0보다 크냐 아니면 0보다 작으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얘를 그대로 리턴할 수도 있고 아니면 0을 리턴할 수도 있고 그대로 리턴하거나 아니면 0을 리턴하거나 그게 렐로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출력들이 렐로로 출력이 된다는 얘기고 렐로로 출력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넣은 게 출력층이에요. 이 출력층에는 유닛을 몇 개를 넣었냐면 여기는 10개를 넣은 거죠. 왜 10개가 유닛이 돼야 되냐면 첫 번째 클래스가 될 확률, 두 번째 클래스가 될 확률, 10번째 클래스가 될 확률을 내뱉어 줘야 되니까 여기선 유닛이 10개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는 100개가 있었죠.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100개 곱하기 여기가 10개 더하기 그 다음에 하나씩 바이어스가 있으니까 1010개가 있죠. 그죠? 가중치가. 그래서 자, 세 번째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가 1010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출력이 10개다. 아웃풋의 모양, 출력이 10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출력이 10개다라는 얘기예요. 요게 출력이 10개. 그리고 요게 모델 파라미터 개수. 여기도 모델 파라미터 개수. 그래서 이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와 이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를 합쳐주면 그게 전부 우리 그 신경망에서 계산되어지는 모델 파라미터가 네, 저런 모델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이 그 모델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이 뭐냐면 여기 있는 fit이라고 하는 과정이 저 모델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다. 28 곱하기 28이라고 하는 2차원 배열이 들어가면 780짜리 1차원 배열로 바뀌고 그게 은닉층, 100개의 유닛을 갖는 은닉층을 거쳐서 그 다음에 10개의 출력을 갖는 출력층으로 해서 확률을 리턴해 주도록 만들어진 그런 신경망이다. 지금 우리가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질문 있으시면 얼마든지